네, 영양권 분석 발표를 맡게 된 지적토목학과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A반 OA2조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영양권 분석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원은 이론 발표와 PPT 제작을 맡은 저 김수영과 실습 발표 그리고 자료조사를 맡은 윤선하고 이렇게 2명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양권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영양권이 뭐인 것 같으세요? 네. 단어에서 보는 것처럼 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뭐 범위나 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 되겠죠? 네. 어, 영양권이라는 단어는 저희 생활에서 좀 밀접한, 네, 좀 많이 접한 단어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영양권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찾아보니까 첫 번째, 도시의 상업권 등 시설에 흡인력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공장 등의 배출원이 수질오타, 대기오염 등 환경 등의 현저한 변화를 미치는 범위라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거죠. 네, 범위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떠한 것이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권, 말 그대로 범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PPT에도 그림을 그렸지만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또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향권이라는 거는 저희가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거는 여름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 뭐 이런 걸 많이 뉴스 기사로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친숙한 개념인데요. 이전에 저희가 뭐 적지 분석이라든지 입지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단어는 아니지만 영향권이라는 거는 어, 그래도 저희 실생활에 좀 많이 밀접해 있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팀은 3가지의 영향권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소음 영향권, 두 번째로 보호구역 영향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송전탑 전파 영향권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소음 영향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음 영향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뭐 자동차의 소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누군가의 고성방가도 소음의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뭐 공사 현장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 영향권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자동차, 그 도로에서 있는 자동차 소음 영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어, 기사에서 보면은 뭐 귀청 찢는 차 소음, 용산 영등포 주민 절반이 잠 설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고 저희들이 지금 겨울철이라 문을 많이 닫고 생활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때 뭐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서 문을 많이 열어놓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단지 내에서 뭐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바깥에서 들리는 뭐 화물차 소리나 아니면은 시끄럽게 다니는 자동차 소리에 의해서 잠을 깨는 경험이 몇 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소음 영향권은 정말 저희 생활에 많이 밀접해 있는 그런 영향권인데요. 우측에 보시면은 왼쪽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소음 지도가 나와 있는데 초록색은 45데시벨 이하 그리고 빨간색은 75데시벨 이하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왼쪽 기사에서 보신 것과 같이 용산구와 영등포구 주변에는 빨간색 그 색이 좀 많이 칠해져 있죠. 그래서 기사 마찬가지로 용산구와 영등포구에는 이에 많은 소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55데시벨을 초과한 소음에 노출된 인구 비율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용산구와 영등포구의 주민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이제 서울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그에 따른 서울시가 내놓은 해결 방안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로 기존 대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도로 여건과 시민 의견을 고려하여서 도로 소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의 증가 그리고 주택 고층화 등 도시 발전으로 기존 방음벽 대책 효과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판단되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도로 구조, 교통 및 공동주택 환경 등을 고려하여서
지역에 맞는 소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첫 번째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관 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신기술 적극 도입 등을 통한 새로운 대안 모색으로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배기음 불법 튜닝 차량들, 흔히 또 팝콘 튀기는 소리라고 하죠. 그런 차량들을 단속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기술을 예를 들면은 나와 있듯이 저소음 포장이나 그런 기술들을 도입을 하여서 이제 소음에 대한 피해를 이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로교통소음 저감 대책 대표적인 지역 광진구부터 중랑구까지 이렇게 총 6개의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들의 특징은 자동차 전용도로 인근 주거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고층 공동주택인데 방음벽은 낮아서 소음 저감 효과가 미미한 곳인데요.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저감 대책을 보면은 저소음 포장, 그리고 속도를 10km 추가로 제한하는 것과 대형차를 우회를 하고 저소음 타이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과 또 이제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소음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제 발표 이후에 윤선 하구가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학교비를 통해서 그 전에 한번 이제 배경 지식을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처럼 영향권을 이제 설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하게 될 텐데 나중에 왜 도로로부터 50m인가? 25m는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왜 50m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교통소음 진동의 관리 기준, 네, 도로에 대한 사항을 보면은 주거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뭐 등과 같이 이것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에 대한 소음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거기 이제 50m 이내의 지역이 영향권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50m 이내로 범위를 설정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보호구역 영향권입니다. 여러분들 보호구역이라고 이제 들으시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네, 그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뭐 노인 보호구역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인 최근에도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한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이 스쿨존에서 뭐 차량 속도 위반인 사례도 있지만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나는 사고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쿨존에서는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제 저처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에 그 스쿨존 지역에서 되게 많은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이제 시설이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스쿨존 주변 범위가 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기사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LED 표지판, 그리고 뭐 신호 과속 단속 장비, 그리고 실시간 속도 측정기. 이전에는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30km 이내로 서행을 해야 된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생기면서 강제적으로 이제 속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죠. 네, 이것을 그림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가 달린 신호등을 또 설치를 하고 또 속도 제한을 알리는 안전표지 설치, 과속 방지 시설 또 그제 과속 방지턱이죠. 네, 그걸 설치를 하고 그리고 자동차 미끄럼을 방지하는 도로를 설치해서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좀 감소하게끔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습 미리 보기인데요. 네,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 사전에 보면 도시계획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아크뷰에서는 뭐 입구를 선택을 해서 그에 대한 범위를 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한 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로 설정을 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해당 범위에 들어오는 도로의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한다는 거 미리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전탑 전파 영향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송전탑이라는 단어를 좀 듣게 되면은 어떠한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밀양 송전탑 사태 이거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밀양의 그 한 지역에 밀양에 고압 송전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이렇게 많이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암 발생률과 같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해결을 이제 뭐 보상을 했기 때문에 따로 해결 방안을 했는데 이거는 완벽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고요. 제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에 대한 개념을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 RF도 2등급 B로 암 유발 가능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경우도 암 유발 가능 그룹이고 대신 극저주파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3등급으로 발암물질로 분류 곤란한 그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에 관련된 사례로 해결 방안을 보면은 765kV 송전탑 반경 33m 이내 축사와 주택 같은 경우에는 180m 그 송전탑 반경 180m 이내 들어오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345kV 송전탑 반경 13m 있는 축사와 반경 60m 이내에 있는 주택 지역 같은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받은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습 미리 보기입니다.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파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파의 영향이 낮아진다는 그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0m, 20m 반경, 40m, 60m, 80m 반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너무 많은 링을 하기에는 그 지역 아크뷰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좀 좁기 때문에 저희가 30m, 60m, 90m로 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이게 세 가지의 영향권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를 조사를 해보고 또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향권을 가지고 한번 실생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편의점을 입점을 시키려고 할 때 한마디로 적지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권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서 적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향권은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됩니다. 자, 기존 편의점으로부터 반경 50m, 100m, 150m로 범위를 설정을 해서 당연히 기존 편의점과 가까우면은 점수 안 되겠죠. 네, 기존 편의점과 멀면 멀수록 더 좋은 거고. 그리고 학교로부터 또 가까워야 좋겠죠. 그리고 도로로부터 또 가까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다 적용을 시켜서 점수를 매겨서 또 주택 지역 내에도 들어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합쳐서 이제 최적의 조건을 맞춘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모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지역에 있는 점수, 뭐 이제 기존 편의점과의 그 떨어진 거리만큼에 대한 점수, 그리고 그 점수를 또 합해서
기존 학교와 이제 그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합쳐진 점수 또 합해서 또 도로에 대한 또 영향권에 대한 점수를 다 산출을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편의점에 대한 적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아크뷰에서 쓰는 기능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크리에이티브 버퍼스를 하면 되면은 이제 세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희는 두 가지를 쓸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error specified distance를 보면은 저희가 설정한 그 거리만큼, 설정한 범위만큼, 그러니까 뭐 반경, 뭐 지금 500이든 아니면은 아까 전 도로는 아까 뭐라고 했죠? 네, 도로는 반경 50m, 소음 영향권에서 50m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도로를 중심으로 50m 반경에 있는 거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정 범위가 있으면은 error specified distance를 통해서 설정을 하는 거고, as multiple rings 같은 경우에는 링의 첫 번째 같은 number of rings 같은 경우에는 링의 개수를 설정을 하고, distance between rings 같은 경우에는 그 링마다 그 간격을 얼만큼 줄 거냐, 그래서 뭐 500m씩 줄 거냐 아니면은 뭐 30m씩 줄 거냐, 그거는 저희가 아까 전에 송전탑 같은 경우는 30, 60, 90 이렇게 해서 30m씩 3개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 그리고 30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dissolve barriers between buffers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경계, 그 각각의 버퍼링 간의 경계를 허물 것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계를 다 합칠 것이냐 아니면은 그 경계를 따로따로 유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허문다 그러면은 같은 거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위 30m에 들어오는 전체 그 데이터를 모아주고 뭐 60m에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모아줄 수 있는 기능이 yes를 선택하면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경계를 그냥 따로 경계를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은 각각의 그 지역마다 설정된 값들이 다 산출이 되겠죠. 지오 프로세싱 위자드에서 저희는 두 가지 기능을 쓸 겁니다. 여러 가지 뭐 dissolve도 있고 merge, 뭐 clip, 그리고 intersect, union, assign, data by location 이렇게 뭐 6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는데 저희는 intersect와 union에 대한 두 가지 기능만 우선 쓸 건데요. 먼저 intersect two themes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 주제도와 그리고 버퍼링 간의 데이터의 교집합을 산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측에 보시는 사진처럼 버퍼링 내에 들어오는 주제도와 이제 교집합되는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색깔을 변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합집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버퍼링과 뭐 버퍼링에 대한 데이터와 주제도의 데이터를 다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주제도도 합치지만 테이블도 다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값도 다 합쳐진다는 점. 그래서 아까 모시도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학교와 기존 편의점과 주택에 대한 그 점수, 또 그 점수에서 또 학교에 대한 점수도 합치고 그것과 또 도로에 대한 점수를 또 합쳐서 또 이제 산출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니온과 인터섹트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을 쓴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론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제 뒤에 이제 윤선하고 나와서 실습에 대해서 발표를 해줄 텐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론 발표에 이어서 실습 발표를 맡은 윤선입니다. 앞에서 이론 발표해 주신 거 잘 듣고 이해하셨죠?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 및 거리들을 가지고 이번 실습에서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먼저 실습 데이터를 준비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자기 이름 폴더를 생성하고 실습자료 20장 폴더의 파일을 모두 복사한 후 자기 이름 폴더에 붙여넣기 합니다.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버퍼링과 지오 프로세싱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뷰를 생성한 후 뷰의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서 뷰 이름을 영향권 설정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맵 유닛과 디스턴스 유닛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단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거리를 지정하여 범위를 구하는 버퍼링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터로 단위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일의 익스텐션에 들어가서 버퍼 위자드와 지오 프로세싱을 체크해 줍니다. 뷰의 add sim에 실행한 후 C 드라이브 자기 폴더 아래에 복사해 놓은 실습 자료들을 모두 불러옵니다. 저희는 도로 소음, 어린이 보호구역, 송전탑 전파에 대한 영향권을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 소음은 자동차 도로에서부터 50m 이내의 건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부터 50m 이내의 범위를 버퍼링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팀에 크리에이트 버퍼스를 실행하고 범위를 지정해야 할 도로 수정 쉐이프 파일을 선택한 후 거리를 50m로 정해줍니다. C 드라이브 자기의 폴더 아래에 사운드 버프를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 소음이 미치는 범위를 설정하였으니 이제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건물들을 추출하여 어떤 건물들이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오 프로세싱의 인터섹스 기능을 이용하여 50m 범위의 도로 버퍼링과 건물 쉐이프 파일이 교집합되는 부분의 건물을 추출하겠습니다. 뷰에 지오 프로세싱 위자드를 실행한 후 인터섹트 투 팀스를 설정합니다. 저희가 추출해야 할 파일인 건물 폴리곤 쉐이프 파일을 인풋해주고 도로 수정 버퍼링 파일을 오버레이 해줍니다. 자기 C 드라이브 자기 이름 폴더 아래에 사운드 지오로 저장해줍니다. 이렇게 분홍색 건물들의 50m 도로에서부터 50m 거리 안에 들어오는 도로 소음에 영향을 받는 건물들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영향권을 설정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로 지정되며 이 안에 들어오는 건물의 속도가 30km로 제한되고 이 외에 일반 도로의 속도는 60km로 제한됩니다. 그럼 먼저 학교로부터 300m 이내인 지역을 버퍼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팀의 크리에이트 버퍼스를 실행하고 학교 쉐이프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300m 범위를 지정해주고 C 드라이브 안에 300 버프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속도를 제한해야 하는 도로를 추출하겠습니다. 뷰에 지오 프로세싱 위자드에 들어간 후 인터섹트 투 팀스를 설정하고
추출해야 할 건 도로 수정 쉐이프 파일, 오버레이 되는 건 학교 버퍼링 쉐이프 파일입니다. C 드라이브 자기 이름 폴더 아래에 300GO로 저장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핑크색인 도로들이 30km로 제한되고 나머지 연두색 도로는 60km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전탑에 대한 영향권을 설정하겠습니다. 송전탑은 거리별로 허용되는 건물이 달라지고 송전탑에서 멀어질수록 전파의 영향은 줄어들기 때문에 멀티플 링을 사용하여 구간을 나눠주겠습니다. 송전탑은 쉐이프 파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점을 찍어서 새로 만들 건데 평소에 송전탑들을 본 기억을 떠올려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하게 건설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와 가장 비슷하게 나란하게 점을 찍을 것이며 건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피해서 찍겠습니다. 뷰에서 뉴심 새로운 쉐이프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포인트로 지정해주고 C 밑에 자기 이름 폴더 아래에 타워로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점을 찍을 곳은 타워 쉐이프 파일이기 때문에 다른 쉐이프 파일이 액티브 되지 않고 꼭 타워 쉐이프 파일만 액티브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워 쉐이프 파일을 액티브한 후 드로우 포인트에 점을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찍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로부터 버퍼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셀렉트 피처를 이용하여 모든 점을 선택한 후 스탑 에디팅 해줍니다. 이제 찜에서 크리에이트 버퍼에 들어가서 타워 쉐이프 파일 선택하고 S 멀티플 링을 이용하여 3개를 만들 건데 범위는 30m씩 해줍니다. C 드라이브 아래 자기 이름 폴더 아래에 타워 버프로 저장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30m 간격으로 일정한 범위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송전탑에 영향을 받는 건물을 추출하겠습니다. 뷰에서 지오 프로세싱 위자드를 설정한 후 인터섹트 투 심스를 실행합니다. 추출해야 할 건 건물 폴리곤 쉐이프 파일, 오버레이 되는 건 타워 버퍼링입니다. C 드라이브 아래 자기 이름 폴더 아래 타워 지오로 저장해줍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30에서 60m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건물들이 있고 또 60에서 90m 안에 들어오는 건물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향권을 설정해보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여러가지 영향권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적지를 알아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편의점에 입점하기 좋은 입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주택가로부터 얼마나 가까운지, 기존 편의점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학교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은지에 대한 영향권을 고려하겠습니다.
각 영향권의 범위 내에서 좋은 것일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해서 최종적으로 합산한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을 적지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영향권을 설정하겠습니다. 주택가와 가까이 있을수록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객의 유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를 선택하고 스위치 셀렉션을 해서 주택가가 아닌 지역에 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건물 폴리곤 쉐이프 파일을 액티브한 후 셀렉트 피처를 실행하여 주택가를 임의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주택가를 정해봤습니다. 이제 오픈 심 테이블을 실행하여 스위치 셀렉션 하기 전에 테이블에서 스타트 에디팅을 해주고 스위치 셀렉션 해줍니다. 그리고 add 필드를 해서 스코어 1이라는 필드를 생성합니다. 이제 컬큘레이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스코어 1은 10점이라는 의미로 10을 넣어줍니다. 셀렉트 논을 해준 후 테이블에서 스탑 에디팅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지역에는 0점이 부여된 게 보이시죠? 두 번째로 기존 편의점들의 영향권에 겹치지 않도록 거리를 설정하여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데 편의점 쉐이프 파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있던 약국 수정 쉐이프 파일의 이름을 편의점으로 바꾸고 기존에 있던 편의점이라고 생각하며 실습하겠습니다. 약국 수정 쉐이프 파일의 팀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서 편의점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찜의 크레이트 버퍼스에 들어가서 편의점 쉐이프 파일을 지정한 후 as multiple 링을 이용하여 5개의 범위, 50m씩 5개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C 드라이브 자기 이름 폴더 아래에 스토어 버프로 저장합니다. 이제 이 범위에 점수를 부여해줘야 하기 때문에 오픈찜 세이브를 해서 테이블을 연 후 스타트 에디팅 해주고 에디트에서 add field 하여 스코어 2 필드를 생성한 후 에디트 이 글자를 쓰는 걸 선택을 하고 편의점으로 더 멀수록 좋은 거니까 가장 낮은 점수 2점, 그 다음에 4점, 10점 만점을 합니다. 6점, 8점, 그리고 10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서 스타트 에디팅 해줍니다. 이제 주제도와 필드를 모두 합쳐주는 유니언 기능을 사용할 건데 그 PPT 자료에서 봤듯이 하나의 주제도를 만들고 그 주제도에 또 주제도를 쌓아 올라가는 형식으로 합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편의점이 입점하기 좋은 건물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베이스에 건물 폴리곤 쉐이프 파일을 깔고 그 위로 계속해서 영향권에 따라서 지정한 점수를 더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처음에 만든 주택가 쉐이프 파일과 편의점 쉐이프 파일을 유니온하겠습니다. 뷰의 지어 프로세싱 위자드에서 유니온 투 심즈를 지정합니다. 건물 폴리곤 쉐이프 파일과 편의점 버퍼링 파일을 지정한 후 C의 자기이름 폴더 아래에 가나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가나 쉐이프 파일을 보면 주제도도 합쳐진 게 보이고 테이블을 열어보면 스코어 1과 스코어 2가 합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별로 다른 점수들이 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학교 영향권은 주택가 영향권과 비슷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까울수록 좋은 입지입니다. 팀에서 크리에이트 버퍼를 실행하고 학교 쉐이프 파일을 지정해줍니다. as multiple link으로 100m씩 3개의 원을 생성해줍니다. C의 자기이름 폴더 아래에 스쿨 버프로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열어서 스타트 에디팅 해주고 스코어 3 필드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학교에서 가까울수록 멀수록 안 좋으니까 300m에 10점, 200m에 5점, 100m에 1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스탑 에디팅 해줍니다. 이제 아까 합친 가나와 학교 버퍼링 파일을 합쳐주겠습니다. 지어 프로세싱 위자드에서 유니온 투 심즈를 지정한 후 가나 쉐이프 파일과 학교 버퍼링 파일을 지정합니다. C 드라이브 아래 자기이름 폴더 아래에 가나다라고 저장합니다. 가나다 쉐이프 파일의 테이블을 열어서 스코어 1, 스코어 2, 스코어 3가 잘 합쳐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팀에서 크리에이트 버퍼를 실행한 후 도로 수정 쉐이프 파일을 지정하고 as multiple link에서 50m씩 2개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C 드라이브 아래에 자기이름 폴더 아래 R2S 버프라고 저장합니다.
또 오픈 심 탭을 눌러서 스타트 에디팅 해준 후 애드 필드를 들어가서 스코어 후 마지막 필드를 생성해 줍니다. 거리가 먼 곳엔 10점, 가까운 곳엔 5점을 부여합니다. 테이블에도 스탑 에디팅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4가지 입지 요인 영향권들을 모두 합해주겠습니다. 지오 프로세싱 위자드에서 유니온 투 심스에 들어간 후 가나다 쉐이프 파일을 설정하고 방금 만든 도로 수정 버퍼링 파일을 지정합니다. C 드라이브 아래 자기 이름 폴더 아래에 가나다라고 저장해 줍니다. 지금까지 구한 입지 요인들의 점수를 모두 합해서 최종 점수를 구하고 그 구한 점수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인 0, 0점인 지역을 최종 편의점 입지 지역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가나다라 쉐이프 파일을 액티브한 후 오픈심 테이블에 들어가서 스타트 에디팅 해주고 애드 필드 하여 썸이라는 필드를 생성해 줍니다. 썸을 액티브한 후 캘큘레이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스코어 1 더하기 스코어 2 더하기 스코어 3 더하기 스코어 4를 해주면 스코어 1, 스코어 2, 스코어 3, 스코어 4의 점수들이 모두 합산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0점인 지역들이 있고 40점인 지역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쿼리 빌더를 이용하여 썸 최종값은 0점인 지역을
탈출하겠습니다. 선택을 한 후 스탑 에디팅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노란 부분 여기가 편의점이 입점하기에 좋은 지역이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지역을 편의점 쉐이프 파일로 새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팀에서 컨버트 투 쉐이프 파일을 실행하고 C 드라이브 자기 이름 폴더 아래에 편의점 최종 편의점이라고 저장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분홍색인 지역이 편의점이 새로 들어오기에 좋은 건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편의점 적지 분석까지 마치며 실습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